별로 없어갖고 이게 서울에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지방도 가려는데 지방에 특히 이번에 대전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청년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여수에 꼭 예. 꼭 방문해서 그 노하우 알면 알려주시죠. 제 맘대로는 안 되지만 방송국에서 예. 별도로라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예, 경기광명 갑백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우리 백종원 우리 대표님을 들렸는데 좀 서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주실래요? 네, 일어나시죠. 예, 마이크 좀 드리시고요. 바쁜 시간에 참석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해주고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신 데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내식업계에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백종원 대표 하시는 방송에 나오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음식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도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외식업계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님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특히 백 대표께서도 가맹점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가맹점 한 1,400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바하면 우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했던 거래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사와 다른 형태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우리 한국의 외식업계 프랜차이즈비나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견을 좀 상승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글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 글쎄 상생이라는 건 어쨌든 같이 산다는 건데 이게 상생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는 거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도와주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어느 한쪽이 살아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외식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좋게 비춰주는 거는 저희는 좀 저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는 걸 한참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본사가 매출을 많이 늘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분점에게 좋은 가격의 식자재를 계속 공급해서 분점은 분점 나름대로 자기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개별적으로 사입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프랜차이즈는 그냥 높은 수수료, 그 다음에 그 가게에 문을 열던 인테리어 비용, 또 반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프랜차이즈 어렵게 만든 크나큰 요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백 대표에서 하는 그 체인점, 그 가맹점 같은 경우는 뭐 가액에 따라 매출액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이 다른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정액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또 그 인테리어 사업 자체를 본인한테 맡겨서 하고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서로 상승의 길을 터야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그나마도 먹고 살고 상승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나 비교해서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사하고 비교를 하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부실 공사가 생길까 해서 감시 쪽에는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본인 스스로 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본사와 분점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이익을 것이 챙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수료의 매출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이렇게 정액적으로 스타일을 받는 것과 어떤 차이점과 어떤 상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매장의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이 수수료를 얻게 되면 사실 매장에 대한 간섭을 되게 심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매장에서 사실 본사와의 신뢰도의 회복에 있어서 매장이 본사에게 매출액을 사실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보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정액제로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백 대표에서 운영하는 더번 코리아, 더번 재팬도 있죠 지금. 네.
더본 재팬도 있고 더본 차이나도 있고 더본 아메리카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더본 코리아의 경우에 그 상당히 그 좀 운영하고 있는 그 하는 측면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음식점에 대한 것은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신규 사후 진출과 관련해서 대단히 다양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오해받는 게 브랜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어발식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저희가 상대하는 분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저희한테 소비자는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외식업에 처음 뛰어들어서 뭔가 기댈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원 같은 곳인데 오해하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비자는 사실 점주분들이기 때문에 점주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비하고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사업의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좀 한 5분 지금 정도 이제 추가 백재현 질의 것을 땡겨서 의원님은 이제 추가 질의 5분을 더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것은 식자재에 대한 도소매 행위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음식점이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매출 발생이 수수료로도 얻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이 분점에 대한 원자재 공급하고 소스 공급으로 거의 매출의 8, 9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소기업 분류할 때 저희는 이게 도소매 유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3년째 유예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좀 빠져나가셨죠? 현재 뭐 빠져나갔다고 보긴 하지만 법으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중견기업으로 가 그 있는 오해하시는 게 중인가요? 저희가 빠져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갖고. 예. 뭐 어쨌든 중소기업으로 저는 좀 남았으면 더 많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식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고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샘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호텔에 진출한 거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걸 진행하겠나요? 호텔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호텔에는 한식당이 없어야 되나? 왜 호텔에 있는 한식당은 왜 10만 원, 20만 원 비싼 매출밖에 유지가 안 되나? 거기서 출발한 거고 호텔 안에 사실 저렴한 음식점들이 있으면 호텔 안에 묵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호텔에 대한 거부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시는 게 음식점 하는 놈이 호텔까지 진출한다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불만이 왜 호텔 안에는 꼭 비싼 식당이 있어야만 하나 왜 외국에 음식점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외식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네네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비싼 임대료? 아닙니다. 높은 수수료? 너무 많습니다. 구조조정의 문제.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건 그럼 본사가 그렇게 나눠서 될 일이 아니다는 데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 편의점도 너무 많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 원리는 어떻게 이거 하지 마라 하라 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뭔가 업을 하면서 서로 습득하면서 자연적인 치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치킨집 같은 것이 무슨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항상 생기면 뭐 한 석 달 내 또는 1년 내에 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한 7, 80%가 되는 이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게 대단히 지금 문제입니다. 낭비고 대단히 자원의 낭비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백 대표께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또는 대한민국이 이런 형태의 호텔로 가야 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좀 얘기를.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 매장을 준비하고 해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되고 제가 골목 식당이나 방송을 하지만 사실 이게 오해하시는 게 이게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준비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 깨우쳐 나가야 되는 방법 아닌가.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든 어쩔 수 없이 오픈한 분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개도한다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고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골목시장이라는 프로를 한 건데 약간 제 혼자 힘으로 될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새롭게 음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현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님들이 적당한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잘 운영돼서 서로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을 잘 유지해서 다 같이 좀 적당한 이익이 배분되고 적당히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 만큼 된다라는 틀을 만드는 것이 지속성 있고 가능하고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함께 맞습니다. 가야 멀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건 뭐 딱 정하고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본사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장사가 웬만큼 될 만하면 지대의 문제 임대료에 대한 문제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카드 수수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그런 것들을 줄여줘야만이 우리 가맹점으로 있는 영세 우리 프랜차이즈점들이 그나마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이 정도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백종원 대표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종원 대표가 지금 성공한 외식업계 대표 아닙니까? 이제 반드시 성공을 해서 이 자리를 부른 건 아니고요. 성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패가 좀 더 많이 있었다. 예전에 한 번은 초기에 요식업 하다가 IMF 때 한번 회사 말아먹은 적 있죠. 그 외식업이 아니라 그 건축업하고 그러니까 무역업 예예 맞습니다. 외식업에서 돈을 벌어서 쫄딱 망했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죽으려고 생각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합니다. 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뭐 자료 화면 좀 한번 떠줘 보십시오. 대표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승전 치킨.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을 어디 나오든지 이과를 나오든지 문과를 나오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자연계열이든지 공학이든지 의사라든지 뭐든 간에 마지막에는 치킨집 열어서 끝나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만큼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6위 정도 한다면 6위 정도. 너무 많죠. 예 맞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6.4%고 우리나라가 25.4%니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규모가 그래도 꽤 큰 규모인데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게 음식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책들 지원 대책 많이 냈다고 하는데 혹시 정부가 무슨 최근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 대책 마련해서 뭐 발표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봐봅시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8월달에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한 6가지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음식점 정책 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가맹점 가맹 본부가 상생분지 확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최근에 뭐 골목 상권도 돌아다니고 하시던데 그 업체들이 8월달에 정부가 이런 대책 해놓고서 하니까 우리 장사하기 쉬워졌더라, 어려움이 싹 사라졌더라, 안 망하겠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것은 정부 대책은 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머리를 짜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게 업체가 망하고 살고 있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다라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료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적을 하는 사람이 이번 발표한 지원 대책을 다 혜택을 받으면 이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 이거 보면은 연간 한 651만 원 정도. 그것도 모든 대책을 다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가 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되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고 긴급 융자담 다 주고 이거 다 되면은 뭐 4만 원, 6만 원 다 돼서 월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5만 원 때문에 이 업체가 망하거나 그랬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영업자들의 문제, 망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리돼야 될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 업체가 망할 것을 두 업체를 키워서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제가 음식 장사를 시작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지금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뭐랄까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통계 경영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비책도 많이 내오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되냐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결국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서 결국 통하는 게 어떤 거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사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 원리를 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도태도 돼야 돼.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시장이 너무 시장에 비해서 너무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먹는 장사 안 망한다. 밥 장사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전에 시장이 포화가 되기 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밥 장사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밥 장사 지금 음식점 체례에서 1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많이 망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예. 네. 자, 10개 음식점이 생기면은 그 중에 8개가 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업체의 각 개별 업체가 잘잘못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구조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정부가 이런 음식점, 자영업에 뛰어드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백종원 대표님께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강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언제까지 맡아서 하겠어요? 방송 365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대책, 그런데 정부가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병이라는 거는 병이 났을 때 치료도 필요하지만 병 나기 전에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서 근데 또 건강 관리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 양쪽에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부에서 하고 있는 처방도 좀 필요하고 그 앞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이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점이 시스템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중요한 사업 형태고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명예퇴직후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참여하거나 취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음식 참여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충분한 대책 교육하고 해야 되는 것이 가맹점만 모집을 해서 장사를 하는 소위 장사 수반으로서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건전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좀 더 많이 육성돼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하기가 너무 쉽지만
어느 누구도 외식업을 통해서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좋으면은 본사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면서 사실 위생이나 노동이나 뭐 세무 이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하면 그분이 나중에 프랜차이즈업을 관두고 다른 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브랜드를 만들다 하더라도 이미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을 정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특히 지금 젊은 층들이 국내에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외식 업체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해외에 한 80여 개 업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 층들도 뭐 국내 프랜차이즈라든지 대표님 그런 회사에 있다가 외국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늘려서 해외 음식점 일자리 만들어야 본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훈련을 써서 해외에 나가서 준비된 사람이 나가서 정말 넓은 시장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많이 매장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력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외식업 시장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 상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배지만 선배도 사실 좁은 시장에서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배를 가리키는 이유도 사실 넓은 시장을 가면 정말 시장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요. 음식점 관련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국내 안에 작은 시장에다 자기들끼리 살 깎아 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투자해주고 지원해주면은 나가서 해외 일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평소 뭐 방송 출연이나 광고 이렇게 받아서 주머니에 챙기는 게 아니라 한식 조리학과 학생들 장학금으로 뭐 지원도 하시고 예. 저속 저리 환자 치료비로도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공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맞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를 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사업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보다는 번 돈으로 사업 자체를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럼으로써 기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진짜로 1억 벌어서 50% 기부해봐 5천만 원인데 그거 계속 사업에 투자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만들면 사실 고용 창출도 내고 100억에 10%면 사실 그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표님께서 방송에서는 주로 서울 쪽 업체들만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업체 좀 왔으면 좋겠고 특히 여수에도 청년몰 하고 있는데 잘 안. 거기 꼭 가겠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아니 사실은 왜 서울만 했냐면 이게 제작비가 별로 없어갖고 이게 서울에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지방도 하려는데 지방에 특히 이번에 대전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청년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여수에 꼭 예. 꼭 방문해서 그 노하우 알려주시죠. 제 맘대로는 안 되지만 방송국에서 예. 별도로라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원 대표님, 예,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 골목 식당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그 청년들도 많이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좀 청년 상인들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만났죠. 예. 그 정부가 이 전통시장 살리고 또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한다는 대안으로 이 청년 상인 육성하고 있는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뭐 임대료 이런 것도 좀 내주고 있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국감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청년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실제로 이 정부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휴폐업률이 높아요. 그럼 혹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운영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셨을 테니까. 아니요, 대부분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러면 그 청년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그 상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 점포에 이제 메꾸어서 노후 상권에 청년 점포를 들어오게 해서 그 젊은층도 유입시키고 또 그 상인들 세대 교체도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였는데
이 청년상인 입장에서는 좀 이왕이면 유동인구도 많고 좀 상권도 활성화된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좀 서로 이제 이 그 니즈가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청년 상인들 좀 많이 만나고 요즘에 좀 많이 또 그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 상인들이 앞으로 이제 생존율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존율을 높이고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년 상인들이 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지금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셨을 때 정부에게 그래도 이제 많이 만나시면서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정부에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감히 정부 개선을 그래도- 못하겠고 제 생각에 약간 예. 아쉬운 거는 일단 이 업에 뛰어드는 창업 지원보다는 업을 준비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골목상권 하지만 사실 제일 난처한 게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자꾸 헷갈리시는데 먹자골목은 사실 골목상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 시대 시장인 거지. 골목상권은 사실 그야말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분들을 위해서 임대료도 작고 권리금이 거의 전무한 곳을 말하는데 사실 골목상권이 아니라 먹자골목은 최소한 보증금 떠나서 권리금만 해도 1, 2억이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진짜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이게 사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소리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청년몰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지원보다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함부로라는 표현을 좀 하시면 진입장벽을 조금 더 좀 높게 해서 뭔가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청년상인이나 일반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분들도 거의 같은 게 뭐냐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사실 음식을 배울 데도 없고 창업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세무적인 거 아니면 위생관리 왜냐면 방송을 보시고 대부분 한탄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디 가르쳐주는 데가 전무한 거고 기껏해야 유튜브나 동영상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하고 심지어 남의 가게 가서 일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현실로는 사실 어느 남의 가게 밑에서 일하던 분들 아니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창업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준비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자꾸 소모적인 투자보다는 아예 기본적인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알기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선회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좀 준비하는 걸로 좀 들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전에하고 달라서 지금 저희 회사도 많이 방문해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저는 사실 귀찮긴 하지만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네. 음식점 창업 준비 교실을 만들어서 백종원 대표가 좀 수시로 와서 그 강의를 하도록 하면 사실 우리가 지역구에 가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음식점 휴폐업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런 걸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 우리 백 대표께서도 뭐 그 정도 서비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실 수 있죠? 아, 네, 시키면 해. 예. 제가 말씀 백종원 대표님이 하도 스타셔가지고 저도 좀 보니까 아까 좀 밖에서 보니까 같이 누가 사진 찍자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저희 그 부평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백 대표님 가게가 열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요. 제 친구들 지인들 중에 식당 차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왜 차리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 퇴직하고 할 게 없고 또 뭐 직장을 못 구하니까 차린다. 그리고 쉽게 차리더라고요. 차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3년 폐업률이 36%예요. 백종원 대표 더번코리아의 가맹점의 폐업률은 몇 %입니까? 그 수치로 말씀드리면 홍보 같아서 못하겠고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도 퍼센트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영업자들 다니면 고충이 요새 고충이 뭐냐 그러면 최저임금 너무 올라서 그렇다는데 그 가맹점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당연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죠. 그건 음식점 하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스위스에 근무했었어요. 그때 한국분이 한국 식당 한번 차리려고 그랬더니 뭐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와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한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걸리고 막 하여간 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백종원 대표님 그 가맹점들은 교육하고 뭐 자격증 이런 거 합니까? 그냥 그분들 차리니까 뭐 교육 제대로 시켜서 내보냅니까? 일반 매장보다는 저희는 아무래도 까다롭겠죠. 저희는 아무래도 간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주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생이라는 건 일단 점주도 벌어야지만 본사도 성공해야 되는데 본사가 성공하려면 점주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점주를 먼저 살려놔야지 저희도 오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도 까다롭고 그동안 절차 진행하면서 분점 매장 관리에 굉장히 뭐랄까 간섭을 되게 심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과연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의 그 굉장히 애매모호한 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갑질일 수도 있죠. 갑질일 수도 있죠. 너무 괴롭히면 갑질하 그러죠. 그게 사랑의 매일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은 예. 그런데 네. 그게 참 애매한 선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백 대표님이 다 계세요. 이게 골목상권에 있는 그러니까 제로센 게임에서 백 대표님 그 가맹점들이 손님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 계시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이라서 중소기업 혜택 받는 이제 중견기업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점하는 거 이거 좀 제한하고 좀 과거처럼 그냥 뭐 1년에 300~400개씩 하지 말고 좀 제한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 의원님 정말 좋으신 얘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가맹점주들이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외가 불법이거나 학원이 불법이면 제가 혼나야 맞는 거지만 아니 본인이 독하게 한 데 갖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점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점주분들이 요즘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아니 마치 프랜차이즈 지점하는 게 무슨 죄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독하게 안 돼 갖고 본사에다 기대서 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매장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사 개인 매장은 그런 가맹비나 예를 들어서 자기 자유롭게 자신 있기 때문에 혼자 독학을 한 건데 그게 자유경쟁 시대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하는 거 프랜차이즈 본사는 골목상권을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브랜드가 살아야 되는데 골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먹자 골목하고 자꾸 골목상권하고 헷갈리시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저희 같은 경우 지난번에 2017년에 50평 기준으로 60개의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게 평균으로 치면요 1층에 권리금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그러니까 권리금 2억 1천만 원을 내는 정도가 그게 과연 영세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자꾸 골목을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먹자 골목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건데 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점주들입니다. 다 예.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영위하는 제가 다른 일을 하다 이걸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사실 가맹점을 잘 키워서 가맹점 사장님들이 잘 벌 수 있게 해준 것뿐인데 그게 도대체 뭔 잘못인지 모르겠고 저희는 매장을 더 확고하게 안전하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좋은 가격에 점주님들이 경쟁성 있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과연 이게 무슨 불공정한 행위인지 전 지금까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목상권하고 먹자골목하고 자꾸 헷갈리죠. 아니 강남역 먹자골목이 그게 어떻게 영세상인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대기업분에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1, 2년 전부터 그 대기업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세권이 다 조건이 거기에 부합하는 데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회사가 그런 데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골목상권하고 먹자골목을 제발 같이 혼돈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인호 의원님 질의하시죠. 또 우리 백 대표님. 그래서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또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카페벤에도 아픈 경험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나 혹시나 이 상장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그 상당히 많은 가맹점주들 또 그와 관련된 분들이 또 피해를 당하게 어려움에 처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 이 상장과 관련된 성공 준비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장을 꼭 굳이 억지로 하겠다는 거 아니고 상장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은퇴하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칫해 잘못 판단으로 회사가 잘못하면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이왕이면 주인이나 여러 가지 감시 체제를 많이 두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점주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무리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꼭 그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 하는 다짐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원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우리 가맹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임대료하고 가맹비하고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에서는 뭐 1월달에 가맹점 로열티도 10% 낮춰주고 품목 가격도 2% 17% 내려줘서 뭐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매장인데요. 매장 위치를 잡고 계약을 하는 것이 본사에서 직접 하고 가맹점주들한테 그냥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매장도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아마 본사에서 해주는 거라 저희는 절대 본사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시작한 게 매장조차도 자기가 못 찾아오는 점주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품을 팔아봐야지. 왜냐하면 대부분 외식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시작하면 경쟁력이 너무 면역력이 없습니다. 최소한 다른 일을 하던 분들이 가게를 얻으러 다니면서 최소한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외망한지도 봐야지 자기가 스스로 포기도 하고 하는 거지. 저희 같은 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게 적극적으로 가맹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해받았던 건 심지어 저희 프랜차이즈 안내에 일부 어느 매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비가 너무 높다고 저 도둑놈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바보가 자기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인테리어비를 일부러 과다 책정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라도 하지 말아라 이건데 그걸 저희가 마치 쟤네는 딴 데보다 인테리어가 너무 비싸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사실 물건 파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홈페이지에 자기 물건 값을 그렇게 비싸게 올려놓겠습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들어라는 얘기고 저희는 절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매장의 위치를 가맹점주에게 맡긴다는 것은 일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찾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런 면에서 알고 싶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점주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님. 예,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의성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종원 대표님께 퇴직하고 할 일 없이 하는 게 음식점은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끝나면 이용주 의원입니까? 끝나면 치킨집 하듯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할 일 없으면 농사지어야지. 하다 안 되면 음식점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너무 외식업을 쉽게 생각하신 거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외식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만 일해도 수익성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뻔한 얘기겠지만 사명감이나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그 견뎌내는 시간이 옛날에는 뭐 한두 달이면 됐지만 지금은 반년 이상 이걸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대부분 못 버티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문턱 이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도와서 이분들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접을 때까지는 최소한 지원을 해서 뭔가 좀 좋은 결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이후로는 함부로 쉽게 식당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100년 가게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거냐면 아까 평가표를 드렸죠. 30년 이상 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을 100년 하게 하겠다. 거기에서 가장 평가의 중심을 둬야 할 건 어떤 걸 둬야 될까요? 어떤 업이든 그 업주의 그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게 제-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 돈보다 앞서는 게 뭐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가 만들어낸 평가 지표가 100년 가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100년, 이렇게 30년 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0년 가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100년 동안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골목 식당 하면서 청년 상인들한테 꼭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청년몰에 오해하시는 게 이게 좀 다른 얘기했으면 오해하시는 게 청년몰을 가서 지원하면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방송에 잘 안 나가지만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청년몰을 통해서 자기가 이 외식업이 됐든 외식업이지만 일단 사업을 경험해 보면 보는 눈이 바뀌어서 제가 이거는 건방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하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자리는 정말 많은데 서로 눈높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의 눈높이가 다른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기 사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래도 눈높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정말 젊음을 불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건 사실 이 일로 자기의 평생 직장을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정말 좋은 직장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순위 되는 것이 많이 쉬느냐 많이 버느냐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어떻게 하든 나눠주고 싶은 게 저도 역시 좋은 나름대로 명문대학교를 나왔지만 저는 제가 좋아해서 의외식업을 했고 물론 중간에 다른 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일 같지도 않고 너무 즐기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젊은이들한테 같이 나눠서 그게 잘 되면 사실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정말 걱정이 없는 그게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아니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잘 팔기도 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필요한 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외식업을 처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게만 열어놔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익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외식업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수익은 없는데도. 근데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의 비매너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 외식 프로를 많이 하는 거는 많은 예비 소비자들이 좀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가 이렇게 힘들구나는 걸 알고 좀 서로 존중하는. 그 사실은 외식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돈보다도 좋은 게 저를 존중해주고 내 음식에 좋아하는 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외식업에 뜨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되지만 오래 버틸 거고 그렇게 많이 버티면 결국 그 모든 좋은 결과가 결국 소비자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권순정 부회장님, 이런 프랜차이즈 지금 이제 우리 백종원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는 넓은 그 음식 업계 안에서 이렇게 아주 건강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구멍가게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이 몇 개의 회사들한테 독점돼 있는 거거든요. 서너 개로. 이게 그리고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점포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결국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프랜차이즈 숫자를 늘리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 문제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백 대표님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편의점업하고 저희 외식업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그러면 또 너는 그러면서 왜 가맹점을 많이 하냐고 그러실까봐 약간의 변명을 드리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오해받는 소재가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많이 다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외식 프랜차이즈가 경쟁이 여기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브랜드로 일정한 개수의 매장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가맹점 거래를 확보를 해놔야만이 같은 메뉴.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게 자칫 오해로 너는 왜 이렇게 브랜드를 많이 만드냐 하는데 전체 개수로 보면 저희 개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가 보통 1,500개, 2,000개 넘어가는 회사도 많은데 저희는 11개의 브랜드를 합해서 지금 1,000몇백 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나름대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아니 그 많이 그래서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갖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더 하시게? 이분, 예, 그러시죠.